나는 서명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남편, 아니 이제는 곧 전 남편이 될 그 남자가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서명하고 나가라, 지은아.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릴 리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 안에 깃든 조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기다려 보십시오. 강민 씨 이혼 비용 전부를 지은 씨가 부담하셨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서명 없이도 이 결혼은 이미 끝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다.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고 강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순간 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다. 그동안 그가 나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야 세상에 드러낼 때였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결혼의 뿌리 깊은 배신, 숨겨진 비밀,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의 대가였다. 강민, 너는 알겠니? 내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나는 이미 내 목을 조르는 칼을 쥐고 있었어. 서울의 겨울은 항상 그렇게 차갑다.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지은 32살. 결혼한 지 5년, 강민과 함께한 세월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처음부터 내 선택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가족의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중 퇴직 후 작은 중소기업을 차렸다. 그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강민의 집안 정확히는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의 제안으로 이 결혼이 성사됐다. 지은아,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야. 강 씨 집안과 손잡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그건 나중에 찾아오겠지. 그렇게 믿었다. 강민은 처음에 매력적이었다. 키 크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긴 야망. 우리는 결혼식 날 한강변의 럭셔리 호텔에서 300명의 하객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하겠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곧 지옥이 됐다. 강민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나를 무시했다. 지은아, 너는 그냥 내 뒤에 서 있으면 돼. 내가 벌어올 테니까. 그의 말은 점점 명령조가 됐고 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첫 번째 배신은 2년 차에 왔다. 강민의 회사, 강테크놀로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으로 강 회장의 야심작. 하지만 강민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썼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여자.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속에 오빠, 오늘 밤에 만나자. 그 돈으로 우리 여행 갈 수 있어. 라는 문자가 있었다. 발신자는 그의 비서, 수진이었다. 나는 충격에 떨었지만 강민에게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은밀히 움직였다. 아버지의 지인인 회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강민이 빼돌린 돈은 50억 원이 그중 일부는 수진의 해외 계좌로 흘러갔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강민에게 말할까? 아니면 대신 짊어질까? 그때 강민이 나에게 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아, 나 실수했어. 회사 돈을 좀 빌렸어. 아버지께 말하면 끝장이야. 우리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처음으로 본 그의 약한 모습.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아직도 그를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그렇게 나는 내 저축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구멍을 메웠다. 30억 원 이내 인생의 절반.
강민은 약속했다. 이건 마지막이야. 너만 믿을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 후로 강민의 외도는 계속됐다. 수지는 그의 연인이 됐고 나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강남의 카페에서 우연히 본 그들 손을 잡고 웃는 모습.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지은아, 너는 왜 이렇게 약해? 하지만 약함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은밀히. 강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이메일, 그리고 그 돈, 내가 대신 갚은 30억 원의 영수증. 모든 게 준비됐다. 이혼 소송은 3개월 전 시작됐다. 강민은 나를 버리려 했다. 너는 무용지물이야. 수진이 나한테 더 잘 맞아. 그는 법정에서 나를 모욕했다.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강민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인 지은 씨는 결혼 생활 동안 가사에만 몰두해 원고의 사업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강민은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최종 심리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여기 강테크놀로지 자금 유용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고 강민 씨가 자금을 빼돌렸으나 피고 지은 씨가 전액 보전했습니다. 이는 결혼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분할 대상입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 씨, 이제 내 차례야. 서명하고 나가. 내가 날 그렇게 몰아붙였잖아. 회의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 도시에서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가 끝나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강민을 파괴하는 게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나도 함께 무너질까? 강민과의 결혼은 서울의 화려한 밤에 시작됐지만 그 끝은 이렇게 추악할 줄이야. 변호사의 말이 떨어진 후 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공포가 스쳤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자발적. 증거를 보십시오. 지은 씨는 강민 씨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사기 행위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민은 나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 담긴 증오가 예전의 사랑을 완전히 지웠다. 나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강민아, 너는 항상 그렇게 나를 이용했어. 회사에서, 침대에서, 심지어 내 가족을 이용하면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민의 아버지,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무거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민아? 내가 지은이를 이렇게 대하다니. 강 회장은 나를 아꼈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돈을 아꼈다. 결혼 초, 그는 내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해 살렸다. 그 대가로 나는 강민의 아내가 됐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강민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자금을 빼돌린 걸 지은이가 메웠다니. 이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냐? 강민은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녀가 변호사를 고용한 거라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함정. 그건 내가 먼저 판 거야, 강민아. 수진과 함께 수진의 이름이 나오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수진을 알았다. 회사에서 그녀는 강민의 오른팔이었지만 소문으로는 더 깊은 관계였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혼은 받아들이마. 하지만 재산 분할은. 지은이 몫을 제대로 줘라. 강민은 이를 갈았다. 그날 그는 서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빈 방을 봤다. 우리 아파트는 압구정동의 펜트하우스, 40평.
하지만 이제는 내 것만 남았다. 강민은 짐을 챙겨 나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이제 자유야. 지은아, 하지만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스치는 건 강민의 과거, 그 비밀. 결혼 1년 차, 강민은 교통사고를 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보행자를 치었다. 그 사람은 20대 청년,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 강민은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돈을 썼다. 그 돈도 내가 대신 냈다. 5억 원. 청년의 가족에게는 보상금으로 포장됐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피해 대가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날의 녹음을 재생했다. 강민의 목소리, 지은아, 제발. 이게 알려지면 내 인생 끝이야. 너만 도와주면 돼. 나는 도왔다. 왜? 사랑 때문.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한 거짓 희망 때문. 하지만 이제 그 녹음은 무기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걸 공개할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강테크놀로지 후계자, 과거 자금 유용 및 사고 은폐 의혹, 강민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모든 건 오해야 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수진이 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왜 이렇게 해? 강민 오빠가 불쌍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나는 웃었다. 불쌍. 너희 둘이 날 배신했을 때 내가 불쌍했어. 수진은 강민의 연인이었지만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강민은 그녀를 이용해 돈을 세탁했다. 그녀의 계좌가 그 증거. 나는 수진에게 제안했다. 너도 증언해. 그러면 너는 무사할 거야.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오빠를 배신할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배신. 그게 내가 날 배신한 대가야? 강민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내 가족을 노렸다. 아버지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지은이가 날 망치면 너희도 끝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그만해. 강씨 집안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나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복수예요. 밤새 잠 못 이루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가 정당한가? 강민은 나쁜 남자지만 나도 그를 사랑했었다. 그의 약한 면을 봤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서울의 봄은 늦게 온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강민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그를 봤다. 수트 차림의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깊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강민 씨, 자금 유용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아내가. 전 아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의 변호사가 나를 지목했다. 증인 지은 씨, 당신은 결혼을 이용해 강씨 집안을 노린 거 아닙니까? 당신 아버지의 회사 구제를 위해? 법정안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노렸다고요? 강민 씨가 먼저 날 이용했어요. 사고 은폐, 외도, 자금 도난. 모든 걸 내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나는 녹음을 재생했다. 강민의 울음소리, 그의 고백. 법정은 조용해졌다.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증오가 있었다. 재판 후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날 파괴하면 나도 너를 파괴할게. 그 말은 현실이 됐다. 다음 주 내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 강 회장의 압력 때문이었다. 강민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대? 내가 날 배신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진 상태였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내 결혼을 강요해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 탓이에요. 제가 멈출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이 증언했다. 그녀는 강민을 배신했다. 강민 오빠가 저를 이용했어요. 돈을 세탁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강민은 그녀를 노려봤다. 수진아, 너까지 이 법정은 혼란스러웠다. 판사는 강민에게 3년 집유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 압류됐다. 강테크놀로지는 강 회장이 인수했지만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 강민은 자유지만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강민의 웃음, 사고로 죽을 뻔한 청년의 얼굴. 그 청년, 이름은 민호였다. 나는 그의 가족을 찾아갔다. 인천의 작은 집,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제가 대신할게요. 나는 남은 돈으로 그들의 빚을 갚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제 남편의 죄를 제가 짊어졌으니까. 강민은 나를 찾아왔다.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커피를 내밀었다. 늦었어. 너는 이미 날 죽였어. 그는 물러가지 않았다. 수지는 떠났어. 아버지도 날 버렸어. 너만 남았어. 나는 웃었다. 남았어. 그건 내 환상이야.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여전한 매력을 뿜었다. 우리는 대화했다. 그의 후회, 그의 고독. 밤이 깊어지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 밤, 우리는 옛날처럼 보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의 메시지, 오빠, 도망쳐. 지은이가 경찰에 신고했어.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아직도 날 속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 상상력이야. 하지만 이게 끝이야. 그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멈췄다. 넌 괴물이야. 지은아, 그는 나갔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트위스트가 왔다. 나는 임신했다. 강민과의 마지막 밤의 결과. 의사는 말했다. 3개월 됐어요. 건강해 보이네요.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 아이는 복수의 열매인가? 아니면 구원의 시작인가? 나는 강민에게 말했다. 아이 있어? 내 아이야.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좋아. 데리고 올게. 우리 다시 결혼하자. 그의 눈에는 야망이 되살아났다. 이 아이로 집안을 재건할 수 있어? 나는 동의했다. 아니, 가장했다. 결혼 준비 중 나는 그의 계획을 알았다. 그는 강 회장의 유언을 조작하려 했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강 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강민은 간호사를 매수해 약을 과다 투여할 계획이었다.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게 내 거야. 지은아, 너와 아이로. 나는 소름이 끼쳤다. 이 남자는 미쳤다. 배신의 끝이 또 다른 배신이었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강 회장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버님, 강민이 당신을 해치려 해요. 강 회장은 믿었다. 그는 나를 채택했다. 지은아, 너를 내 딸로 삼을게. 강민은 쫓아낼 거야. 강민은 알게 됐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기다렸다. 내년 또 배신했어. 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도, 집안도 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뒷걸음쳤다. 강민아, 그만해.
이건 끝나. 경찰이 왔다. 강 회장의 경호원 덕분. 강민은 체포됐다. 살인 미수.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지은아, 사랑했어. 정말로 나는 증언했다. 사랑. 그건 내 착각이야. 판사는 10년 실형을 내렸다. 강민은 감옥으로 갔다. 나는 강 회장의 딸이 됐다. 회사 지분, 돈, 모든 게 내게 왔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의 피를 이었을까?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언니, 미안해. 강민 오빠가 날 버렸어. 이제 나 혼자야. 그녀는 아이를 임신했다. 강민의 또 다른 아이, 우리는 대화했다. 함께 살아. 복수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있었다. 밤에 그녀가 내 방에 들어왔다. 언니가 모든 걸 가졌어. 공평하지 않아. 그녀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독극물. 나는 싸웠다. 수진아, 왜? 그녀는 울었다. 강민 오빠를 돌려줘. 경호원이 그녀를 제압했다. 수진은 정신병원으로 갔다. 나는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은 희망. 하지만 희망은 빈 이름이었다. 강 회장은 죽었다. 자연사, 그의 장례식에서 나는 강민의 편지를 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겼어. 하지만 아이를 봐. 내 피가 흐르니 나처럼 될 거야. 나는 편지를 찢었다. 가을잎이 떨어질 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희망이를 안고 강테크놀로지의 CEO가 됐다. 여성 CEO, 서울 언론의 화제.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복수는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를 남겼다. 아버지는 회복됐지만 나를 보며 한숨 지었다. 지은아, 행복하니? 나는 웃었다. 네, 아빠. 강민의 재심이 열렸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다. 수진의 증언은 거짓. 지은이가 조작했어. 증거가 나왔다. 내 녹음이 위조됐다는 소문. 아니, 진짜였다. 강민의 옛 동료가 증언했다. 강민 씨는 피해자야. 지은 씨가 돈을 썼지만 그건 그녀의 야심 때문. 나는 충격받았다. 강민이 감옥에서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네트워크 여전했다. 재판 중 트위스트. DNA 검사 희망이의 아버지는 강민이 아니었다. 의사의 실수. 아니, 내 과거 연인, 대학 시절의 남자. 나는 술에 취해 그와 강민이 알았다. 내년 날 속였어. 아이도 내게 아니야. 그의 웃음이 법정을 울렸다. 나는 무너졌다. 그건 판사는 강민을 풀어줬다. 증거 부족. 강민은 자유. 그는 나를 찾아왔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모든 걸 빼앗을게. 그는 희망이를 노렸다. 내 피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약점이지. 나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하지만 그는 쫓아왔다.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강민아, 그만해. 우리 다 잃었어. 그는 칼을 들었다. 잃었어. 너 때문에. 바람이 불었다. 나는 칼을 뺏었다. 그의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이게 내 복수야. 그는 웃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끝.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나는 소리쳤다. 강민아, 경찰이 왔을 때 그의 시신은 떠올랐다. 자살. 나는 체포됐다. 살인 미수. 하지만 풀려났다. 증인 없음. 희망이는 할머니 집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는 무엇이었나? 강민을 죽였지만 나도 죽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강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비극인가? 사람들은 논쟁했다.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강민은 악당인가 희생자인가? 트위스트는 이렇게 끝났다.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듯 복수의 대가는 영원한 어둠.